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7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취약계층 폭염 보호 대책 마련.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에 따라 2020년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해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369개 무더위 쉼터 중 10개의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실내 무더위 쉼터를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폭염 대응을 병행하기 위해 자연 그늘이 형성돼 폭염을 피할 수 있는 16개의 공원 녹지, 12개의 기관 내 부대시설, 교량 하부 1곳 등 29개소를 야외 그늘 쉼터로 추가 지정해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부채, 코로나19 예방 홍보물 등을 쉼터에 비치해 철저히 위생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오는 13일 부천희망재단,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에어컨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 내용은 폭염 취약계층을 파악해 상호 긴밀하게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무더위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에서는 기부금을 지원하여 업무 추진을 돕고 부천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쓸 방침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부천시는 시민 모두가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존의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며 더위 속에서도 시민들도 함께 위생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식 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개최.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최정환, 이하 성남장복, 은 포스코 ICT, 대표 손건재, 의 사회공헌 활동 뜻을 담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식 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성인부, 만 19세 이상 장애인과 청소년부, 만 19세 미만로 진행하며 개인 또는 팀 참여가 가능하고 성인부의 경우 비장애인의 동반 참여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장애인식 개선이며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시상은 성인부와 청소년부 각각 포스코 ICT상 200만원, 한편, 최우수상 100만원, 2편, 우수상 70만원, 2편, 장려상 40만원, 4편, 도전상 10만원, 10편을 선정하며 총 상금 1600만원을 규모로 진행된다. 시상식은 9월 24일, 목,에 포스코 ICT 판교사옥에서 진행되며 최종 심사는 2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 중 포스코 ICT 임직원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천시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 홍보. 부천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부천시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이 교부되지 않는다. 이호찬 부동산 과장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매수인의 자금 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상거래와 불법 행위 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http://bc.go.kr 또는 부동산과 지역번호 032-625-9324-5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성남시가 세계보건기구 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나이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나 서비스를 받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7월 7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등 21명이 참석했다. 1억 4,2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맡아 내년 1월 17일까지 후가 제시한 고령친화도 항목인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사회참여와 고용, 건강과 지역 돌봄, 존중과 사회통합 등 성남지역의 고령친화 정책과 사회 인프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2023년까지 3년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인공지능, AI,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로봇 등 내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고령친화도시 모델도 개발한다.
시는 오는 2025년 베이붐 세대가 모두 고령자로 편입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려고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형 고령 친화도시를 통해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평생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화합하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립도서관 7월 13일부터 부분 개관 운영. 부천시는 7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했던 시립도서관과 직영 작은 도서관을 부분 개관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률 분석,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지식 정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상했다. 오는 13일부터는 직접 도서관에 방문해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도서방문 대출 서비스를 재개한다. 이에 시립도서관과 직영 작은 도서관은 시민이 불편함 없이 도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이용자 입출입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도서관에 방문하는 시민은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도서관 관내 열람을 위한 이용은 제한된다. 방문 대출 서비스는 월 물결표 쌓인 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이재희 상동도서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 방문 대출 서비스를 재개한다며 시민의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점진적으로 서비스 개방 및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